92년 전 1934년이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날이에요. 나와서 어릴 때야 몰랐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철이 들면서는 이게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다. 나는 일본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줬죠. 대개 우리 학년은 8살, 9살 때 입학을 했어요. 9살 때 명패를 달고 국민학교를 가는데 그때 명패는 김귀식이 아니라 일본말로 가네사와 기쇼쿠 4글자예요. 이게 창씨개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씨개명이라는 건 조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인생을 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년 반 동안 일본 제국주의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조선말을 못 쓰게 했어요. 철저하게 일본 사람을 만드는 거야. 4학년 2학기 때 해방이 됐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가계, 거교, 기억력을 배웠어요. 6학년이 됐는데 담임선생이 나를 부르더니 너는 가난하니까 전주 사범학교를 가라. 근데 이제 사범학교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중학교 3년, 본과 3년 이랬어요. 그래서 전주 사범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전주 사범을 졸업하고 서울사대를 가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교사학위를 가게 된 거예요. 첫 발령이 난 데가 나주 중학교예요. 나주 중학교에서 교단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광주와 이게 합해졌지만 그때는 별도로 광주에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떨어진 좀 시골이죠. 거기서 교사의 첫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경복고등학교를 내가 근무했는데 경복고등학교 애들은 수업 때 눈 하나 깠다가지고 주의 집중을 해요. 그 교사한테. 근데 그 어느 날은 애들이 주의가 산만하고 주목을 안 해요. 수업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뜻밖의 애들이 저렇게 하고 한참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운이라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소운이 기억하세요? 소운이라는 조그마한 휴대폰 라디오가 있어요. 일산 라디오가 있는데 레시버를 꽂고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오는 걸 학생들이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레시버를 꽂고 국회 실황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유신독재, 유신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 국회에다가 아이들이 관심을 하고 유신이 통과되는 걸 듣고 그 순간 그 아이들이 레시버를 땅바닥에 치면서 잘 먹고 살아라 하고 분노를 했어요.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 제자들이 저렇게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데 나는 뭐냐 해가지고 교과서를 갖고 유신에 대한 토론을 한 거예요. 유신에 대한 토론. 그것이 내 교육개혁의 첫 발을 딛는 생각을 자극을 주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답답하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어릴 때의 체험도 있고 그래서 학교 선생이랑 이렇게 집어넣는 교육이야. 그게 받아쓰고 뭐 이게 노트하고 그대로 시험 보고 그런데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지혜도 그때는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서도 늘 고민은 소위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참교육하는 길이 뭘까? 그때는 참교육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올바른 교수 지도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십 년 교단 생활에서 입시교육에 아주 그냥 진들머리가 나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결심을 많이 하게 됐죠. 내가 관심이 많았던 것은 천주교 정의교회 사진단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사회를 바꾸자. 그래서 그 학교를 세웠는데 교장하면서 꿈은 뭐냐면 그때는 16개 시도예요. 16개 시도마다 빗두레 신앙인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그 서울 명동 전진장에서
빗들의 신앙인학교를 했는데 그게 강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 문익환 선생, 목사, 그다음에 김대중 선생, 고문을 많이 당한 김진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와서 강의를 했어요. 이런 걸 홍보하니까 목포, 부산서도 비행기 타고 와서 강의도 듣고 그랬습니다. 빗들의 신앙인학교 교장을 2년간 하는데 그때 마침 정교조가 이제 문제교사들 집단으로 알려져 가지고 헌데도 정교조가 자주 집회를 했어요. 그때 자주 나갔어요. 나가는데 그때 원로교사라고 지금 위원장도 아주 젊지만은 그때는 55세쯤 됐어요. 내가 55년 늙은 교사예요. 그래서 원로교사라고 5명이 있었어요. 그 원로교사가 정교조 집회할 때마다 나가서 박수 치고 그랬어요. 원로교사가 5명인데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났어요. 윤한탁 선생, 그 다음에 나야, 이의엽 선생, 고성룡 선생, 정혜수 선생 있는데 정교조 집회할 때마다 내가 가서 원로 대표로서 격려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정교조 사람을 많이 알게 됐죠. 광주의 그 정혜석 위원장이 우리 사람과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나하고도 잘 알죠. 근데 어느 날 정혜석 위원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위원장 한번 해볼 생각 없느냐고. 이거 나 꿈에도 생각 안 했다. 이제 그러고서 내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수호 선생, 이부영 선생이 정교조의 아주 선봉대였죠. 근데 어느 날 이수호 선생하고 이부영 선생이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까지. 이수호 동지와 이부영 동지가 정교조 위원장을 권유하더라고. 나는 못 온다. 건강도 안 됐고 나는 할 자신도 없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거절해서 보냈는데 또 왔어요. 보냈는데 3번째 왔어요. 그야말로 삼고초려예요. 그러면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로교사 5사람하고 모여서 여러분도 생각해봐라. 여러분도 의견 좀 듣겠다. 그것도 들었어요. 근데 나가봐라 또 그거냐고 하는 거야. 우리 분회원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나가지 말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번 나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내가 허용을 한 겁니다. 합법화라든가 그 다음에 합법화 된 이후에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노동 3권인데 우리가 지금 2권만 보장되어 있잖아요. 노동 3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노동조합 때문에 내가 왔는데 노동조합에 노동을 빼라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밀어주겠다고 대통령이 그래요. 내부에서도 그걸 또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득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자들도 와서 동지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니까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 노동은 내 목숨이다. 그래서 내가 거부를 했어요. 정년단축이 참 어려웠어요. 정년단축은 김대중도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고 국회의원도 압박을 가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그걸 또 찬성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자른다든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내가 고집을 한 거야. 그때 기자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개혁을 주장하는 위원장이 왜 늙은 선생을 옹호하느냐. 그건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어느 잡지인가 많이 그러니까 분량에 실려서 정당성. 절대로 정년 단축은 있을 수 없다. 근데 나이 든 사람 한 사람 빼면 몇 사람을 쓴다는 논리예요. 이것은 자본의 논리지 노동자의 논리는 아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내가 반대했어요. 국회에서 12월 말은 그때 내가 합법화 전에는 합법화 단식투쟁을 했어요. 국회 앞에
아스팔트에서 스스로볼 깔고 천막 치고 단식에 들어갔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볼도 걷어가고 텐트도 걷어가고 그냥 맨 땅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어 죽잖아요. 민주노총 간부들 오고 야전 침낭을 하나씩 뒤집어 쓰고 이렇게 밤을 샜어요. 근데 눈이 펄펄 내리면 자꾸를 잠그고, 그리고 열면 별빛이 또 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단식을 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조국인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조국 땅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간절한 투쟁 의지를 더 강화된 거예요. 그때 합법화 되기 전에요. 그래서 합법화가 이제 통과됐을 때 우리 본부에서는 막 벌쩍벌쩍 뛰고 난리가 났죠. 축하하느라고 그런 것을 겪은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합법화가 된 다음에는 이제 중화고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만약에 내가 수업을 잘못하면 정교조에 누를 끼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개발한다 해서 그때 이제 개발한 게 나의 이제 특별한 그 수업 방법이 있어요. 교사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이것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프린트해서 애들한테 줬어요. 나는 이 10계명대로 수업할 것이다. 만약에 이대로 안 하면 너희들이 항해도 좋다. 근데 그 10계명 제목이 깨감자두입니다. 깨감자두. 깨는 깨달음, 감은 감동, 그 다음에 자는 자발견, 두는 둘의 모임, 협동 수업이요.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했는데 프린트해서 애들한테 주면서 애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했어요. 교육 철학을 좀 열거하자면 인간의 인간화야. 그게 핵심이에요. 인간의 인간화. 근데 인간을 한자로 쓰면 사람인 자야. 근데 마지막에 인간의 인간화는 어질인 자야. 인간은 욕망의 탐욕의 동물이에요. 근데 탐욕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어질인 자, 인간화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화가 우리 정의는 참교육이에요. 나의 참교육은 인간의 인간화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를 교육하는 거죠. 코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코의 법칙은 일본에서 개발한 붕어인데, 작은 어항에 키우면 작은 붕어가 되고 큰 어항에 키우면 큰 붕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설계는 설계대로, 거북이는 거북이. 근데 우리는 저 붕어빵처럼 그 학생들을 똑같은 교육을 해요. 똑같이 만드는 거. 이것은 폐지해야 돼요. 그래서 참교육의 반대말이 박제교육이야. 박제교육. 혼이 없는 교육. 지금 점수교육은, 수능교육은 박제교육이야. 혼이 없는 교육이야. 혼이 없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어지러운 거야. 사회가 바뀌려면 교실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혁명.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자세로 애들한테 서라. 그래서 교실은 역사의 산실이라는 게 내 교육 철학이야. 지금 학교 현장을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지금도 학교 근방에 학원차가 쫙,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야. 이것은 만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내 소원은 수능
시험 폐지, 정답 교육 폐지, 그리고 학생을 점수로 평가하지 말자. 근데 여전히 지금 입시 교육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끝나면 점수가 제대로 안 나면 몇백 명이 자살을 하잖아요. 이것은 죽음의 교육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교사혁명은 교육혁명이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100번 바꿔도 교육계가 안 된다는 건 확신해요. 교육부 장관 또 교육감을 아무리 바꿔도 이 수능을 제대로 놓은 다음에 하는 건 안 됩니다. 퇴직을 했잖아요. 학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서울지부 퇴직교사 모임 때마다 나는 퇴직한 사실이 없다. 전철이 된 거다. 그래서 학교는 두 가지다. 작은 학교와 큰 학교. 학교 교실은 작은 학교고 이 사회 전체는 큰 교실이다. 나는 큰 교실로 나왔을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퇴직이 아니라 큰 교실에서 참교육운동은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정교조가 어려울 때마다 와서 내가 한마디씩 하고 삭발도 하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퇴직했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그래서 내가 처처학당, 가는 곳마다 학당이고 시시학서,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한다. 이게 내 이제 요즘에 주장하는 생각이죠. 그러기 정교조는 앞으로 이제 바라는 것은 2권에서 3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교실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점수 평가를 없애야 됩니다. 정답 교육을 없애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보름달을 보고 저건 무슨 달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보름달을 보고 너는 무슨 생각을 하냐 써라. 그 쓴 것은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른 것을 평가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 있으면 안 돼요. 그 각자 생각을 평가하는 것이 평가예요. 그래서 정답 교육을 절대 하지 말고 교사들이 앞장서서 혁명하고 교실을 바꾼 게 세상을 바꾸는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정교조와 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정교조는 영원한 나의 로미오요, 영원한 나의 줄리엣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교조는 집회의 달인이야, 달인. 행진의 달인이야. 투쟁의 달인입니다. 앞으로 이제 투쟁 정신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바라요.